두려움은 확언을 무력화합니다. 그렇게 해봤는데 효과가 없던데요? 몇 주간, 아니 몇 달간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번영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번영합니다. 라고 말할 때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었죠. 한 남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나는 번영한다 라고 확언했는데 상황만 더 안 좋아졌어요. 하긴 그 말을 하면서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현재 의식이 그 말을 거부했기에 입 밖으로 주장하고 확언한 내용과 정반대되는 일들이 발생한 것이죠. 효과가 없었던 진짜 이유는 그 말을 한 지 10분도 되기 전에 두려운 생각이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와 긍정적인 확언을 무력화했기 때문입니다. 기껏 땅에 씨를 뿌리고는 그 자리를 다시 파헤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가만히 두어야 하는 건 누구나 알죠. 그러니 그 돈을 낼 능력이 없어 라고 말하려고 했을 때 그 돈을 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잠시 멈추고 나는 모든 방면에서 번영하고 있습니다 등의 건설적인 문장으로 바꾸어 보세요. 확언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내면의 갈등이나 다툼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때 그 효과가 가장 잘 발휘됩니다. 남성의 말은 사실 결핍 상태를 암시했기 때문에 결국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이죠. 잠재의식은 아무 말이나 문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진짜라고 느끼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현재의식을 지배하는 아이디어나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다음 말을 자주 반복하세요. 나는 내가 몸 닿는 분야에서 쉴 새 없이 번영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몸 닿는 분야에서 쉴 새 없이 번영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몸 닿는 분야에서 쉴 새 없이 번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확언은 내면의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에 남아있는 재정적으로 쪼들린다는 느낌과 모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매출이 부진하고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업가에게 사무실 의자에 앉아 마음을 차분히 하고 매출이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말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협력을 유도해 정말 매출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이런 방식으로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침착하게 힘을 빼고 감정을 실어 부자라는 단어를 반복해 보세요. 자장가처럼 부자라는 단어를 어르듯이 반복하면서 잠들다 보면 그 결과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돈과 풍요가 눈사태처럼 쏟아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는 잠재의식의 기적적인 힘을 느껴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돈이 충분히 돌지 않아요. 돈이 모자라요.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집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면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수표에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부정적인 상황을 끌어당깁니다. 잠재의식은 두려움과 부정적인 말이 실현되기를 원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생기고 하던 일이 지연되며 부족함이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은행과 같아서 맡겨둔 생각을 불립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번영과 성공, 부와 평화에 관한 생각을 잠재의식에 쌓고
이런 생각을 되도록 자주 곰곰이 되새겨야 합니다. 잠재의식에 쌓인 건설적인 생각은 풍요와 번영을 가져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어려운 것 같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본 적이 있는가요? 그들의 대화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맥락으로 흘러갑니다. 일단 인생에서 성공하고 남들보다 돋보이는 사람을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저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어. 돈 앞에서는 인정사정 없지. 사기꾼이야.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자신이 간절하게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쉴 새 없이 비난하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고 탐내기에 자기보다 성공한 동료를 험담합니다. 자기보다 부자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부가 사라지라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걸 가로막는 감정이 바로 질투입니다. 대부분은 질투가 재산을 내쫓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사서 고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적은 돈을 계좌에 넣으려고 은행에 갔는데 옆 창구의 사람이 거액을 예치하는 것을 봤다고 칩시다. 이때 드는 질투를 극복하는 방법은 와, 정말 멋지다. 그렇게 부자라니 내가 다 기쁘네. 더 큰 부자가 되면 좋겠다. 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마음은 파괴적입니다. 질투는 나를 부정적인 위치에 놓습니다. 그래서 부가 흘러 들어오기는커녕 흘러나가죠. 만약 다른 사람이 부자라서 또는 나보다 성공해서 짜증이 났거나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더 큰 부자가 되라고 빌어주어야 합니다. 이로써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중화되고 잠재의식의 법칙에 따라 더 큰 재산이 나에게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고 누군가를 걱정하거나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마음의 법칙을 악용해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있다면 마음의 법칙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처리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세요. 부자가 되는 걸 막는 장벽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모든 사람과 정신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닥터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셉 머피 박사의 저서 잠재의식의 힘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하여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 역시도 예전엔 두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하는 일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올리는 영상을 아무도 안 보면 어떡하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두려움이 많았나 싶은데요. 이런 두려움은 우리가 하고 있는 긍정의 학원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우리 스스로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바로 패배자의 마인드로 살아가게 하죠. 그런데 두려움을 없애려고 마음을 먹어도 어느샌가 더 커져갑니다. 애써 노력하는 마음이 오히려 두려움에 먹이를 줄 뿐인 것이죠. 그렇기에 두려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는 확언을 자주 듣고 진심으로 느끼며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잠재의식은 자신이 진심으로 진짜라고 느끼는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두려움을 애써 외면하지 마세요. 덤덤히 두려운 감정을 받아들이고 잠재의식을 바꿀 강력한 학원에 계속하여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반드시 아주 잘 될 사람입니다. 인생 닥터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